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으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학습 목표 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요. 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실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어본 다음에 활용 문제를 풀어봤고 또 1차 함수를 푼 다음에 활용 문제를 풀었었죠. 연립 방정식을 푼 다음에 또 활용 문제를 풀었어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은 실생활의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도구로서 좋은 도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다가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4가지 풀이 방법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1조에 일단 현아가 처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 공부했었죠. 또 2조에 혜미가 지금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 또 공부했다고 해요. 또 3조에 민철이가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도 공부해 보았고요. 제일 최근에 어떤 걸 공부했죠? 근의 공식에 대해 공부했어요. 근의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처음에 2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근의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공부했었죠? 선생님, 근의 공식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와도 근의 공식으로 풀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의 공식이 좋은 이유는 모든 2차 방정식 문제를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인수분해는 왜 배워요? 네, 선생님이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이러한 더하기 8로 할게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을 풀기에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네, 지금 수지가 그냥 인수분해 하면은 x-2 곱하기 x-4가 돼서 답은 x는 2 또는 x는 4래요. 맞아요. 이 문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도 당연히 풀려요.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더 편리한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공부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문제가 있거든요. 교과서 80쪽에 있어요. 80쪽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2분 갖고 또 이제 남은 2분 동안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다들 잘 풀고 있나요? 영원아, 이러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식을 세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를 구해야 할지에 대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다들 잘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답에 대해 맞춰봅시다. 그러면 먼저 현철이가 1번 문제에 대해 답을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잘라낸 부분의 길이를 x 센티미터라고 하자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럼 현철이는 1번 답을 이걸 통해서 이제 상자의 밑넓이를 나타내면 우리의 상자의 밑넓이가 어디죠? 여기니까 네, 지금 현철이가 10-2x 8-2x라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10cm에서 x만큼 빼니까 요 길이가 10-2x, 이 길이는 8-2x라고 쓸 수 있죠? 10-2x, 8-2x. 네. 그러면 우리가 밑넓이를 아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네. 지금 밑넓이의 넓이가 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2x 곱하기 8-2x는 24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이제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를 일단 계산을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80은 24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2차식의 개수를 1로 맞추고 싶으니까 전체를 4로 나누고 정리하면 더하기 14는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이 지금 2하고 7이라고 불렀는데 2하고 7로 부르면 인수분해를 하면 x-2, x-7이 돼요. 그러면 답은 x는 2 또는 x는 7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었나요? 누가 선생님이 지금 푼 거에 대해서 손을 들고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네. 지금 저기 뒤쪽에 건창이가 x는 자기는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해요. 건창이 왜 x는 7은 안 될 거라고 지금 왜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건창이가 얘를 7cm만큼 하면은 7cm 자르면은 14cm가 돼서 여기 가로가 10cm밖에 없는데 14cm는 자를 수가 없대요. 네, 지금 건창이의 생각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지금 모두 동의하나요? 지금 건창이가 말해준 게 지금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항상 활용 단원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건창이가 예전에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x는 7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럼 x는 2는 어떤가요? 네, 2하고 2 대입하면 가로는 6cm, 세로는 4cm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 곱하기 4는 다시 24가 나오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에 뜻에 잘 맞네요. 네, 그래서 답은 x는 2예요. 답은 x는 2라고 하면 또다시 함정에 빠지는 거고 문제에서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센티미터다라는 걸 선생님이 또 강조해서 정리해 줄게요. 여기까지 다들 괜찮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얘가 페이지 81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시작! 1번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걸 미지수 x로 넣는다.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미지수 x로 넣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따라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과 자연스럽게 문제의 뜻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해를 우리가 구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꼭 별표를 치고 꼭 잊지 않도록 해요.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별표 하나를 칠게요. 근데 활용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이걸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뭐를 구해야 되지? 구해야 할 걸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식을 세우고 식을 풀고 그리고 이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만 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수동아, 그 2차 방정식 문제, 활용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하고 구하려고 하는 거를 네가 미지수, 편한 미지수로 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옆에 있는 희진이가 수동이가 잘 못 풀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선생님이 순회지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활용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려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명확한 힌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지금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다들 일단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은데 누가 한 명 칠판에 나와서 문제 2번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지혜가 손을 들었어요. 지혜가 한번 풀어보겠다는데 여러분 모두 지혜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지혜가 맞게 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혜가 지금 칠판에 풀고 갔어요. 여러분 모두 지혜의 풀이에 대해 동의하나요? 네, 지혜 이 지금 푼 풀이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지혜가 자신의 풀이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선생님과 같이 지혜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처음에 무대가 6m짜리 반지름을 갖고 있는 무대라고 했어요. 기존의 무대가. 근데 이 무대를 지금 확장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확장하냐? 반지름을 xm 늘린다고 했어요. xm. 그때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얘가 28 파이 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궁금해요. 무대에 늘어난 무대의 반지름 길이. 구하고자 하는 걸 얘를 x로 둘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대의 넓이가 어땠죠? 처음 네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36파이 미터 제곱인데 지금은 푸는 과정에서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럼 나중에 늘어난 무대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죠? 네, 잘 대답했어요. 6 더하기 x니까 6 더하기 x 제곱 파이. 근데 36파이에다가 28파이가 더해지니까 64파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고, 이제 식을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얘가 일단 파이가 지워지니까 x 더하기 6의 제곱은 64.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나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 하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나는 근의 공식이 편하다 하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은 인수분해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12x 36은 64다.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8은 0이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4는 0이에요.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4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답은 x는 2하고 마이너스 14 둘 다인가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네, 지금 수정이가 마이너스 14는 될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렇죠? 지금 무대가 늘어난 무대의 길이니까 2가 돼야 되고, 만약 줄어들었다고 해도 전체 무대가 원래 6m이기 때문에 14m만큼 줄일 수도 없죠. 그래서 답은 2다. 따라서 우리가 늘어난 답은 2m 늘어났다. 답. 2m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았어요. 지금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이처럼 2차 방정식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인식한다면 이거 어렵지만 좀 배워볼 만한데? 라는 필요성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집에 돌아가서 남은 이제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